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정말 대세 하락,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할 만한 지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차장님과 제가 1월 달에 처음 영상 찍고 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래서 또 다행입니다. 차장님과 2월 달에 네. 이렇게 월별로 한 번씩 네네. 이 시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아유, 가지면 좋을 것 어떨까 같아요. 싶어서 네. 오늘 또 초대했는데 네. 지금 주식시장 점검 한번 한다면 좀 어떨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방송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뭐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120주선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한 2620 정도에서 30대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주에 정확하게 이제 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올리면서 2주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3주째 들어오니까 또 코스피 지수가 이게 어차피 제가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사실상 별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어디에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때에도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막히는 이유는 또 이게 지금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이 지금 5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또 윗꼬리가 달려버리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초반엔 좀 강했어요. 근데 이게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막히니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는 확인은 했으나 지지를 확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종목들이 힘을 연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불가사의한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추측을 강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신뢰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번 파동에서 이제 그때 마침 또 120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그 나스닥 쪽이 굉장히 강하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었어요. 근데 또 메타에서는 실적의 실망감을 또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기술주 내에서도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미국의 기업들처럼 실적들을 연속적으로 잘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막혔다고 하면은 또 이 구간에 하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지금 화요일 정도 되는데 이번 주로 놓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또 2630포인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번 주 시점, 26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왜냐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그때 2620 말씀드렸을 때 지수가 장중의 변동성이 지금 고가 대비해서 저가 보게 되면은 0.37, 마이너스 0.37이, 마이너스 0.22가 고가였고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8.57이었어요. 한 주 동안의 지수의 변화가 거의 뭐 8.3%가 변동성이 위아래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또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갈 수를 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구간이 이제 2630 정도까지 한 100포인트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0주선의 지지, 이 회색선이 되겠죠. 여기에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연속적으로 하락했으나 결국에는 주봉의 종가상으로는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종가를 120주선 위쪽으로 올려서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적으로 지지는 확인이 된 이후에 역시나 2주 동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강하게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수급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매도, 주요 주체들이 매도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일중 저점, 주봉상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860포인트를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내외적인 요건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서 시장이 주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3월부터는 또 차장님과 따라 달별로 뵐 거니까 네. 2월 달만 제가 여쭤보면 되니까. 네, 맞아요. 2월 달에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좀 네.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쉽진 않다. 네.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좀 동향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투자자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동향부터가 이제 별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쪽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당일 동향이 초반에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전체 시장을 좀 매도하긴 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시간 이제 2시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의 일부 매수 제외하면은 보험과 연기금,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결국에는 또 많은 부분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700억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요하게 매도하는 섹터가 화학 쪽입니다. 87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25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20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기관 쪽에서는 300억의 매도가 또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대형주 단에서는 그나마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해서는 각각 550억, 6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 단이 더 안 좋게 체감상으로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전기전자 쪽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164억 외국인이 매수, 기관도 274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마 전기전자 쪽으로 약간 수급이 돌아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쪽을 사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겠다라고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 정밀, 운송, 장비 전부 다 양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유통 쪽이 조금 이제 좋은 이유는 약간 그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다 라면서 리오프닝주로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기간에 보면 금융투자랑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뭐 많잖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곳은 어디인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모펀드까지요. 이런 쪽들이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집중력 있게 시세를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쪽에 자금 유출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화랑일 때보다는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서 증시에 남아있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는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큰 종목들의 어떤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인한 수급 왜곡 현상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 1번이 외국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금융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평소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곳들은 아닌데 이런 매도나 매수 차익 거래 어떤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금융투자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증권사에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증권사 쪽에 이제 그런 계정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은 뭐 아시다시피 보험 쪽에서도 이 변액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단순히 채권이나 이런 금리 상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계정들이 또 있거든요. VUL이라고 해서요. 그런 계정 쪽에서 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 투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도 또 이걸 모르시면서 듣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서 위탁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증시가 올랐다가
그 이후에 가파르게 조금 하락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펀드 쪽에서 라임 사태 이런 것들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산 운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신뢰도가 깨졌고 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뺐던 자금들을 뺐던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캐파가 크지가 않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달 증시 뭐 투자 포인트 및 네. 좀 눈여겨봐야 될 뭐 변수나 이슈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간으로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컨센서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를 크게 또 뛰어넘는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너무 세네.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금리 인상하고 긴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반언들이 나오면서 그럼 주가 출렁이 한 번 더 시장을 누르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조금 지표들이 그거 지나고 나면은 조금 잠잠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시장에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파적인 성향이 됐을 때 수급적인 요인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연준의 입장들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어떤 입장들을 발표하느냐 지금보다 강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약화시키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런데 또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또 예상치를 높게 상회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정말 당장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0bp를 한 번에 인상하는 얘기도 또 나왔었어요. 빅스텝.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위원들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약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이 2,730이면 코스피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맞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절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줍줍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상당히 좀 아니 예를 들면 뭐 하단이 지금 증권사 보면 제일 하단을 낮게 하신 분이 한 2,500, 2,600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조정한 거죠. 근데 2,500이 진짜 하단이라면 2,500에 사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네. 일단 2,500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증권사들에서 전부 다 전망을 이제 내놨잖아요. 근데 전부 다 틀렸어요. 한 군데만 빼고 이제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수를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군데 맞춘 데는 어디죠? 대신입니다. 대신증권.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요. 김작가TV 나오시는 이경민 팀장님이 맞아요. 가장 잘 맞추셨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와 이제 좀 비슷한 지점으로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경민 팀장님이 이제 원래 상승을 얘기하시다가 뷰를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얘기하실 때 사실 정말 안 좋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정말 1월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요즘에 좀 선풀이 많이 그렇죠. 저는 같이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증시가 떨어진 건 안타깝긴 한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오르는 방향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린이 분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가 떨어지는 방향에 투자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의 하락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매를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남기고 무슨 이제 인버스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딱히 이 올해 들어와서 연초 효과 이런 부분들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럴 기대를 조금 크게 키우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연준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그리고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좋게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수대들을 증권사에서 높게 잡아놓은 거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측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리서치 쪽에서 그 지수를 내보낸 것 같은데 아차 좀 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자폭인가요? 네네, 이거는 뭐 그냥 사견이고요. 네네, 뭐 제가 만약에 지수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들을 보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한 이제 2,600에서 3,3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 폭이 넓게 나오는 이유는 조금 변동성들이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뉴스들에 의해서 큰 폭으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수대들을 또 2,500으로 내리셨잖아요. 이게 연속적인 상승을 해나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늘 같은 파동들이 또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대내적인 환경 요건들이 여의치가 않다. 라고 생각들을 이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뷰에 대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계속 120주선을 놓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630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뷰를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뷰를 한 단계 더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갔을 때 기술적인 지지선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요. 35월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2,500 초반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정말 대세하락? 네. 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깨진다고 하면 2,500까지는 또 한 13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주식 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 수 있는 지표나 뭐 신호 없을까요? 일단은 지표나 신호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매매를 안 하시고 내가 정말로 바닥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실행이 되면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거든요. 얼마만큼을 올려야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 그리고 양적 긴축들도 진행이 되면서 이런 충격들이 시장에 완전하게 흡수가 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섣부르게 투자를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 올리겠다고 들어갔다가는 계속 손절만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로 중장기로 묻어놓으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조금 더 여기에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20% 30% 정말 쉽게 우습게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접근 안 하셨다가 정말로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 이 구간에서도 트레이딩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 지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떨어지지 않아야 될 구간은 이 선이 될 것 같거든요. 한 2,727포인트, 20에서 27포인트, 20대거든요. 2,720대를 깨지 않는 채로 장이 좀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깨지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봉상의 2,630대 글로 가는 또 파동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내가 분석해서 딱딱 들어가고 그게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구간에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섣부르게 좀 매매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입주하면 안 되는 시장이네요. 네, 맞아요. 어떤 지표가 내가 정말 맘먹고 중장기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겠다 할 만한 지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부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싸다고 해서 덜컥 사면 안 되는 구간이다.